네, 이현종의 뉴스쇼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혹 영령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날 6.25 참전 유공자들 분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입니다. 네, 부산의 수영구고 사실은 정연욱 의원이 이제 기자 출신인데 옛날에는 제가 패널을 나가고 사회도 모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네. 부산 수영구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제 장동혁 대표가 6일간의 병상 치료라 할까요?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꽤 복귀 일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회에 상당히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꽤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장동혁 대표가 6일 만에 병원 신세를 끝내고 일단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수척할 줄 알았더니 꽤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상당히 좀 지방선거나 단식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태 복귀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 기자회견이라서 상당히 지금 2시 반에 그렇죠. 긴장을 했는데 설마 했던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태 요기는 일축하고 아마 공식적으로 저희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책 의원들의 뜻이 중지가 모여졌던 게 전면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니까 전혀 기존의 태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기강을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당의 기강이란 문제를 과연 지금 현재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이 보였던 좀 다소 오만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기강이 먼저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우선 필요한가 싶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오면서 재선거 이야기와 특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어제 사석에서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지난 의총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원들 이야기는 7군데의 이제 선거 소청 하는 것이고 이게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소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법원에서 재선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아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재선거 하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이고 또 하나 이 우리나라 법에 보면 전체의 어떤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줘서 지금 재검표를 한다고 많이 하죠. 나왔죠. 근데 왜 이렇게 재선거를 고집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참정권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참정권 시비를 촉발된 한 그 송파구 몇 개 선거구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만에 하나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오세훈 정원호 후보가 경쟁해서 오세훈 후보가 6만 표 이상으로 표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표를 줬던 분들의 참정권 문제도 같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문제가 됐던 지역의 송파구 선거도 있겠지만 6만 표 이상의 이렇게 찍었던 표에 대한 참정권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래서 선거 소청을 넣고 이게 과연 선거 소송까지 갈 사안이냐는 일단 먼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정권이랑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동시에 봤을 때 이게 문제거리가 좀 잦아야 된다 싶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재선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참정권 문제를 피해보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재선거 문제는 이 모든 걸 덮고 무조건 재선거로 가자면 기존에 정상적인 투표했던 부분까지도 전부 모른 채 하자는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면적 재선거, 그리고 아마 전국적 재선거,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한번 물러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날 투표했던 분들이 똑같이 투표하는 법도 없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그리고 되는 이미 거죠. 네. 휴일이나 또 선거 기간 등등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서 투표권을 행사했던 네네. 분들이 이미 결론이 다 보고 네. 그걸 또 재선거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거 자체가 사실상 선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의를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사실은 선거라는 게 진 사람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정원 후보 쪽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예, 없는데. 그건 승복했습니다. 네. 예. 그런 이기는 쪽에서 자꾸 재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꾸 이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네. 이러니까 선거 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굳이 지금 대표는 어제 공식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자꾸 이렇게 되면 선거 불복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로 번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를 자꾸 확장시키려는 것은 과연 이게 국민의힘 당 대표이긴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 당의 공로는 어떻게 모았느냐는 부분까지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의 총의를 과연 대표가 혼자 주무를 수 있느냐는 거죠. 대표니까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의원들도 그날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 이야기가 지금 또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특검으로 사실 특검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필요하다는 의미고. 예, 국정조사 결과가 네. 나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주장을 자꾸 이제 고집하고 있는 건 아마 이제 어떤 이 국면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재선거라는 걸 타이틀을 걸어서 뭔가 이제 지금 사퇴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네. 보면 아마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본인의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문제, 이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 나머지 중도나 이런 부분 지지층, 중도 외에는 했던 부분들까지는 제껴두고 나의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래서 어제 이제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 정 의원께서도 이제 언론에 계시고 또 이제 많은 칼럼도 쓰시고 했지만 그동안 정말 모든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각종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이 장동혁 체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적들 또 사퇴를 해야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뭐 몇 개 언론이 한 게 아니라 전체 언론이 사실은 똑같은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보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쪽으로 보면 지난번 본인이 최고위원 있을 때 한동훈 대표 시절에 본인은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위원은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사퇴도 되고 당대표는 사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당원이 뽑은 당대표라는 것도 있지만 과연 공당이라는 게 국민의 민의와 민심에 부응하지 않고서 공당에 그걸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개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속 공당이니까 공당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공당의 후보를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에 계속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 당시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정당 비호감도가 70%에 넘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민주당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공당의 정당 비호감도가 70%가 넘어버린다면 공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공당이 공당으로서의 자기 정화나 쇄신이 없이 무조건 공당이 가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난 북구갑 선거에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공당의 후보는 무조건 내야 되고 공당의 후보로 뭉쳐야 된다 얘기를 하는 순간 상당수 그분이 이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상당히 자꾸 공당을 얘기하기 전에 공당의 자격을 어떻게 갖췄어야 되는 부분을 더 집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퇴론을 거부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어제 사선들 만나고 나눠서 쭉쭉쭉 이제 만나고 있는 모양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당의 어떤 정상적인 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 2월은 너무 늦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동안 5선, 4선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당내 계시면 의원들 어떻습니까? 뭐 의원들 모두 일일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뵐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오전에 잠시 대한감일의 모임도 잠깐 네네. 갔다 오긴 했지만 어제 아마 4선들 모임에서인가 거치 문제까지도 오갔다는 정도는 아마 원재 네. 대표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수준의 얘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당의 지금 현재 지방선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해법은 좀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다룰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원내대표가 이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무작정 끌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이 당의 혼란상을 결국은 몇 개 접점을 풀지 못하면 일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본인이 어제 이야기한 거는 뭐 원내에서 본인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뭐 그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데 글쎄요. 정말 그동안 모든 저희도 뭐 우리 정현욱 의원도 옛날 정치부장 오래 하셨고 저도 했지만 선거라는 게 항상 정치인에게는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이제 정치인의 기본적인 도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많은 이제 이 분들이 보시는 거 보면 과연 그런 게 있나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정반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 당에 있는 이제 이 사무처가 발간을 보면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무처 보고서를 뭐 저는 대충 훑어봤지만 제목이 그 마지막에 그 주무 부처를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뭐 기조국이나 뭐 이런 뭐 조직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뭐 당동의 대표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이라는 공식적인 명의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추정할 뿐이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보면 이게 모든 당의 총의를 모아서 나간 걸로 될 것이고 과연 근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자유겠지만 과연 이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느냐는 부분은 충분히 다르거든요. 민감했던 몇 가지 큰 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 북구갑 선거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자기 유리한 부분 취사 선택을 하겠다. 전형적인 아전 인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민의는 지금 분명히 서울시장 선거와 북구갑 선거에 대한 드러난 민의를 직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여야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왜 예매하는 건지 그리고 뻔히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말,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하시는데 그걸 억지로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저는 좀 더 좀 병상에 있으면서 그래도 좀 뭐 자아성찰이나 이걸 할 줄 알았더니 딱 나와서 한 이야기가 바로 당의 기강을 찾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본인이 이제 이미 선거 전에도 뭐 늦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결국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거나 한동훈 의원을 응원했던 의원들에 대한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뭐 그동안 한동안 안 보였던 윤민호 지금 윤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시 또 활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할 줄 아는 게 징계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징계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공당이 어떻게 해야 공당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지지율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더라도 과연 공당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공당의 위상 그동안 왜 우리가 실추된 위상으로 이 지방선거임에서 거의 뭐 완전히 패배할 거로 예상했던 부분이 다 그런 우려 때문에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이나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기강이라는 부분들은 그걸 보강하는 차원이지 기강이 대표 뜻에 안 맞는 취지로 모든 게 돌아간다? 그럼 왜 북구갑 선거, 특히 한동훈 의원이 나왔던 북구갑 선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결과를 이 선거에 임하기 전에 그동안 장동혁 대표 했던 얘기
그다음에 거기서 박민식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선거운동 행태, 거기는 모든 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나왔던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에 해명이 없는지, 그건 한번 왜 그런 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략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우리 당이 어떻게 해서 이건 됐다든지, 한동훈 뭐 후보가 뭐 어떻게 했다든 좀 그런 부분에는 왜 선거 전에는 그런 말이 많다가 왜 지금 와서는 왜 간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예전에 뭐 당심이고 민심이다라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당이라는 거는 결국 이 민심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정당이 사실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당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나 이런 분들 보면 늘 이 당심만 이야기를 해요. 민심은 이야기를 하진 않고. 네. 그런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법원에서 김종혁, 배현진 두 사람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에서 뭐 가서 같이 뭐 그 당 먹었던 뭐 이제 또 뭐 의원들, 그다음에 뭐 한지영 의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이 징계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적인 조금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또 한 번에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말이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지율이 솔직히 지금 이제 뭐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 네. 여야가 과연 그게 국민의힘이 어디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자꾸 데이터를 네. 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 넌센스로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큰 선거 두 개를 놓고 가장 여당 지금 국민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선거를 네. 가지고 저는 김어준이 했던 방송 멘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쪽은 이제 국민의힘이겠죠. 두 사람의 대권 후보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얘기했고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쪽은 여당이겠죠. 모두 잃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기초단체 하나가 늘었다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특히 야당은 차기에 어떻게 집권할 수 있느냐는 맞아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결정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계속 뭔가 좀 대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하니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 차기의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준 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당은 그런 희망이 꺾여버린 거, 불씨가. 사람들은 그런 데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지율에 대한. 지금 당장의 뭐 대표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놓고 차기에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감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볼만 하다라는 거지. 지금 장동혁 리더십에 대해서 잘한다. 그건 글자들 아전인 습격의 해석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집권에 대한 희망, 네. 보수 세력, 보수 지지분들이 이제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기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네. 본인들이 이제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도 예전에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면 좀 뭐 하고 이제 나 안 해 끊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희망이 생겼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집권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하고 있는 그렇죠. 반면에 또 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저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글쎄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대로 또 뭔가 할 것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원내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지금 충돌되면 이제 앞으로 의총이나 이런 게 열리면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뭐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 지금 당의 투톱이겠지 않습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렇죠. 지금 심지어 이제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당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재선거는 어렵다, 뭐 좀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그 혼선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아마 강성 유튜브 주로 아마 장동혁 대표를 주로 후원하는 강성 유튜버들은 원내대표가 많은 그런 자리도 아닌 사람들이 떠드냐, 뭐 민원, 의원들 민원 처리하는 데 아니냐, 뭐 이렇게 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당심이라는 게 당원들로만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결국 바닥에 떠 있는 그리고 민의를 기반하지 않는 당원이랑 당신이랑 있을 수도 없고 결국 이분이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연 그게 민심을 배제한 당원만의 선거? 그럼 전체 전 국민 상대 선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디 섬에 가서 하면 되죠. 예, 뭐 따로 이제 경우가 하면 있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제가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어쨌건 뭐 민심의 이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저는 시간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네. 강의도 했고, 저는 거기서 좀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또 한편의 의미는 물론 전 논의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만은 하필 저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장동혁 대표 그냥 없애고 네네. 그냥 이게 원내 중심으로 가자 뭐 그런 의미로 읽혀지기도 하던데 네. 오 시장이 이제 국회에서 꽤 이제 저분이 그렇게 썩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어떤 이게 좀 접합도가 그렇게 썩 네네. 높진 않았는데 네. 꽤 좀 활발하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상임위 소속 의원들 상대로 먼저 이렇게 쭉 행정안전위원회, 네네, 국토위 맞아요. 이런 그 서울시하고 직결되는 현안들이 네네.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어렵다는 선거를 이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접촉하는 거에 제가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음. 정치인의 활동으로서. 다만 저는 그런 거 봅니다. 서울시장의 접촉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원내 정당으로 가는 부분도 뭐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검토는 됐지만 서울시장은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명박 시장과 여러 얘기를 좀 사석에서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단체장은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더 중요할 겁니다. 네네. 이명박 서울시장이 바로 2002년 선거를 이기고 고민하다가 2007년 대선에 승리하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청계천과 맞아요. 교통신호체계 네네네. 개선인데 버스 전용차로 문제. 이 성과라는 게 사람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와닿을 매일 때 보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 하셨고 의원들 접촉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들은 그걸 더 지켜볼 겁니다.